기여분 청구 소송을 제일 두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증거를 어떻게 찾아? 내가 20, 30년의 그 노력을 내가 어떻게 입증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오신 의뢰인분이 근데 변호사님 영상을 보니까 기여분에 관련된 내용이 별로 없던데 혹시 기여분 잘 안 하시냐 혹은 기여분에 좀 반대쪽만 하시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하는 많은 소송 중에 저는 또 기여분 주장하는 걸 매우 좋아하는 관계로 저희는 기여분 청구 소송을 너무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기여분 청구 소송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말씀을 많이 못 드리는 이유가 사실 여기가 굉장히 노하우가 좀 있어요. 기여분 청구를 어떻게 하면 많이 인정되는지가 있는데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모든 노하우를 풀기는 어려워서 제가 말씀드리지 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약간의 이야기 보따리를 좀 펼쳐드리면 이럴 때는 사실 기여분 청구 소송 하셔도 괜찮아요 라고 제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여분 청구 소송은 사실상 어려운 소송이라고는 많이 합니다. 기여분이란 거는 상속인의 도리를 넘어선 부양이잖아요. 넘어선 부양.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뭘 어떻게 넘으라는 거예요? 뭐 내가 효녀 심청 어떻게 돼? 그럼 인당수 빠져 죽어?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사실상은. 그래서 이 기여분에 대해서 이제 부양 부분을 인정받는 게 참 어렵다 보니까 기여분 청구 소송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여분 주장을 이런 경우는 하면 좋겠다. 라는 경우에 첫 번째는 어떤 경우라면 상속인 중에 한 명이 전혀 연락을 안 하고 지낸 경우가 있습니다. 완전 20년, 30년 연을 끊고 산 사이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다른 상속인들 측에서 당연히 기여분 주장하실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인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절대적 기여라고 하지 않았냐, 변호사님이. 어차피 자녀 이렇게 같이 산 건데 자녀로서의 도리를 그냥 한 것뿐이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그게 기여분이 되느냐 라고는 하시는데요. 정말 사실상 하급심 판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헌법재판소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유류분의 상실 규정을 두지 않느냐. 권리가 없는 사람까지 줄 필요는 없다 라는 얘기를 하듯이 부끄러운 상속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상속재산에 대해서 탐을 낼 수 있지? 정말 탐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속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뭐냐면 어쩔 수 없는 경우, 부모님이 이혼해서 20, 30년 떨어져 지내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 정말 그냥 자기가 가출한 경우라던가 근데 그 가출의 사유가 그냥 바람나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리시고 다른 남자랑 살림 차려놓고 다만 그냥 혼인 신고만 되어 있는 상태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그냥 와가지고 나 이제 상속인이다. 그러니까 나의 권리를 지키겠다.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좀 정말 뻔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같이 지내지도 않아놓고 어떻게 상속인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내가 한 상속인으로서 그냥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산 이 관계가 평범했다 하더라도 아예 연락을 끊은 그 상속인이 공평하게 받는 것이 n분의 1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법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구하라법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는 이제 기여분 청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경우는 기여분 청구하라고 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는 자신의 집에서 오롯이 상속인을 모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평생을 함께 했고 또 우리 부모님이 연로하신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제적인 부분을 했을 것입니다. 가장 걱정하는 게 내가 20, 30년 같이 모신 걸 어떻게 입증하냐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상 정황 증거상 당연히 우리 부모님은 연로하셔서 일을 하지 않았고 우리 상속인은 일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함께 여행을 다녔다는 사실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이 상속인 한 명이 오롯이 잘 모셨고 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에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해.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시부모님이 애를 좀 키워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모신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당연히 모시고 살아야지 혹은 원래부터 합가돼서 계속 쭉 사신 경우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저는 기여분 청구 소송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여분 청구 소송을 제일 두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증거를 어떻게 찾아? 내가 20, 30년의 그 노력을 내가 어떻게 입증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분의 삶을 쭉 들어봅니다.
듣다 보면 그 중에 이런 게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근거는 있으실까요? 혹시 뭐 이런 거 있으세요? 뭐 가계부는 있으세요? 쭉 얘기하는 내용을 보고 어떤 걸로 우리가 근거를 잡을지는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뭐 여러 변호사님들이랑 당연히 상담 받아보시고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변호사를 잘 선임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 정말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